부녀 회장의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길 씨는 일어났고 노인 회장님의 집으로 차를 몰았는데요. 그러면서 노인 회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노인 회장님 집에는 김 회장님과 수혁 씨가 와 있었고 정길 씨의 과수원길 포장공사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길이 전화네. 그럼 회장님, 저흰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잘 파악해주게. 이렇게 김 회장님과 수혁 씨는 노인 회장님 집에서 나갔는데요. 그제야 노인 회장님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웬일인가? 네, 회장님. 잠시 찾아뵈려고요. 댁에 계시지요? 난 자네를 볼 일이 없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애가 타는 듯한 정길 씨의 말에 노인 회장님은 거절할 수가 없었는데요. 잠시 뒤에 정길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웬일인가 이 시간에? 정길 씨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회장님. 정말 잘못했구만요. 이봐, 이장. 이제야 잘못한 걸 알겠나? 네. 정말 잘못했시오. 자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드러나 보세. 뭘 잘못했다는 거지? 네, 사심을 채우려고 나랏돈을 끌어와서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구만요. 한 건이 아니라고 하던데 어디야? 자네 과수원길 공사도 나랏돈으로 하고 있다며? 죄송해요. 저번 전에 저였구만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네 저번 발전기금 파동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에도 똑같이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었지. 이번 건은 우리 가문의 수치야. 이건 가문에 똥칠을 해도 아주 그냥 똥으로 도배를 하는구만. 옛날 같으면 멍석말이 깜이야. 그런 후에 동네에서 추방시켜버리지. 돈도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 뭔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말이야. 내 입으로 말하기도 이젠 더러워서 하기 싫네. 자네 선친 때문에 나도 그동안 많이 봐줬는데 이젠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단계는 지났어. 그만 돌아가서 이장 사퇴하고 자숙이나 하게. 그러면 또 모르지. 동네 사람들이 그동안 지냈던 걸 봐서 연민의 정이라도 느끼게 될런지. 정길 씨는 노인 회장님의 이 말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체념하고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혁 씨는 군청 피켓 시위를 자신이 하겠다고 하며 변사장하고 일정을 변경했는데요. 8시부터 9시까지 마스크를 쓰고 피켓을 들고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위 시간이 지나자 수혁 씨는 피켓 등을 잘 정돈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지역 예산 담당자를 만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의 취지는 뭔가요? 저기 죄송한데요. 저 지금 바빠서요. 하고 싶은 말씀 빨리 해주실래요? 제가 지금 질문했는데요. 그건요, 간단히 말하면 마을의 주민들을 위한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다 되셨죠? 네, 말씀대로 주민을 위한 개발 사업이어야 하는데 특정인 이장을 위한 지원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죠?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니까요. 나가주세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대답해 주세요. 맞아요. 맞는데 묘지 주인을 찾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 건은 제발 그만하세요. 그럼 제가 100번 그렇다고 양보해서 안골 계곡 쪽 길 내는 건 아주 우연의 일치로 이장 장인의 묘소로 가는 길을 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금산 과수원 앞길의 폭을 2m에서 3.5m로 확장 공사하는 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우길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길 확장 공사가 무슨 상관인데요? 그 금산 과수원이 이정길 이장 소유라는 걸 몰라요? 예? 그럴 리가요. 확인해 보세요. 그 과수원은 이정길 이장 소유예요. 듣기론 길이 좁아서 소독차 돌리기가 어려워서 폭을 넓히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지역사업 예산 지원을 허가해 주나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러니까 다 짜고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마을 주민들 다수를 위한 사업 지원이 아니라 이정길 이장 개인을 위한 지원을 하다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담당자는 분주히 관련 자료를 찾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혁 씨는 금산 과수원길 지역사업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이정길 이장의 특혜에 대한 군청에 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군청을 나왔는데요. 김 이장님에게 걸려온 전화가 6통이나 있었습니다. 형님, 전화하셨어요? 그래. 군청이니? 네, 이제 민원 접수하고 나왔어요. 군청에선 뭐라고 하냐? 몰랐다고 하던데요? 일하는 것들이 그렇지. 그 정도도 알아보지 않고 상식이 있는 건지 원. 오늘 정말 수고했고 들어오면 회장님 집으로 와라. 회장님이 저녁같이 하자고 하시네. 수혁 씨는 마을에 도착했고 먼저 작업장에 들러서 변 사장과 얘기를 나누고 업무 지시를 한 후에 노인 회장님 집으로 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수고했다. 앉아. 그래, 군청에서는 정길이의 땅인 줄 몰랐다고. 네, 진짜 몰랐는지 쇼를 하는 건지는 몰라도 제 앞에선 전혀 몰랐다고 하던데요. 자기 땅 앞길을 신청하는 이장이나 그걸 허락해주는 지자체나 에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리고 어제 말이야, 자네들 가고 나서 정길이가 왔었잖아.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더만. 그래도 단호하게 거절했어. 아직도 이 중대한 일을 벌려놓고 그냥 잘 무마해서 자신만 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 그 인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지 입으로 이장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단 말은 한마디도 안 해. 썩을 놈 같은 이라고.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장 사태는 추후에 결정할 문제 같고요. 먼저 잘못 저질러 놓은 걸 원상태로 만들어야죠. 성혁이 어머니는 피해자잖아요. 허락도 없이 땅을 파헤치고, 그리고 우리 마을에 할당된 예산도 올바른 곳으로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우리 주민들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사업을 꼭 필요한 곳으로 돌리고 진행하던 것은 모두 정길이 형님이 원상태로 해놔야죠. 그래, 맞는 말이야. 그까짓 이장 자리야 하든 말든 상관도 없지 뭐. 제가 볼 때는요, 수혁이가 군청의 입건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으니까요, 공식 답변을 듣고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안이 공식 접수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내부에서도 큰 파장이 생길 것 같거든요. 1인 시위는 계속하고 공식 답변이 오면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피켓 문구를 수정해갖고 다시 만들고 주민들에게도 진실을 알려나가야죠. 좋아. 다 좋은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 우리 마을이 얼마나 좋은 마을인가.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에 올해 들어서 웬 애군이 끼었는지 원. 밖에서 보면 동네 창피한 일이야. 내부야 지지구복동 관계없지만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하는 시위는 좀 자제하면 안 될까? 회장님 말씀은 이해되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면 자꾸만 시시하니까 근절이 안 된다고 봐요. 마을에 좀 타격이 오더라도 근본부터 잘못된 것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잡초처럼 언젠가 다시 또 슬금슬금 생겨날 거예요. 오히려 대충 무마해서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마을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서의 시위도 어떤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자. 세 사람은 이후에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식사를 끝내고 김 이장님과 수혁 씨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혁아, 먼저 들어가라. 회장님께 개인적으로 상의 드릴 게 있거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수혁 씨가 집으로 간 뒤에 김 이장님은 회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정길이는 앞으로 이장직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 자기가 물러나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강제로 쫓겨나겠지. 아니면 눌러 앉는다고 하더라도 식물 이장이 될 거고. 그래서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마을이 계속 추락하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나? 마을의 추락을 조기에 막고 재건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리더가 빨리 나서서 이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정길이가 빨리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이 깊은 수렁에서 당장 벗어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정길이가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더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정길이가 조속히 결단을 내려준다면 새로운 이장을 추대해서 이 난국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정길이를 내가 만나서 결단 내리라고 할까? 네, 필요합니다. 먼저 정길이의 의중을 살펴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 후에 정길이도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어준다면 정길이를 우리가 감싸 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일단 회장님은 그냥 계시고요. 제가 내일 아침에 먼저 만나보고 그 이후에 회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군청 내부에서는 금산 과수원길 포장민원 때문에 시끄러워졌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현직 이장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난이 일면서 담당 공무원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 이장님은 정길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는데요. 몇 번을 더 해본 후에 정길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정길이 집에 있나? 곧 이어서 부녀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자고 있어요. 혹시 깨울 수 없나요? 술에 취해서요. 잠시만요. 부녀 회장은 방으로 들어가서 정길 씨를 흔들며 깨웠는데요. 아, 술 냄새.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여보, 일어나봐. 정길 씨는 깨워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고 몇 분 후에 부녀 회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못 일어나는데요?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아, 참. 웬 술을,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많이 마셨나? 일어나면 저 좀 보자고 해줘요. 김 이장님은 정길 씨를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정길 씨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머리야. 머리야. 여보, 물 좀 줘, 물. 머리야. 정길 씨는 물을 마시고 조금 정신이 든 듯 주변을 살펴봤는데요. 구토한 흔적을 치운 쾌쾌한 걸레들을 통해서 밤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찾았는데요. 핸드폰은 구토물에 빠졌었는지 작동 불능이었습니다. 어쩌지? 불이 안 들어오네. 이거 좀 닦아서 말려줘. 오전에 김 이장님이 찾아왔었어. 왜 왔대? 몰라.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웬 술을 그렇게 마셨냐고 하면서 일어나면 보자고 하던데. 정길 씨는 숙취에 의한 어지러움 때문에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염소들이 걱정된다며 차를 끌고 흑염소 농장으로 갔고 사료와 물을 준 후에 방목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나 좀 누워야겠어. 아직도 막 울렁거리네. 여보, 나 콩나물 국 좀 얼큰하게 끓여줘. 청양고추 썰어 넣고. 정길 씨는 그날 저녁에도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 전날 밤 치사량인 소주 7병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정길 씨는 배고픔을 느끼며 몸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욕심이 컸나 봐. 얼마나 돈을 더 벌겠다고. 난 이제 후회가 돼. 애들 보고도 창피하고. 우리 농장만 운영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우리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러다 진짜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래. 나도 당신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않아. 미안해. 다 나 때문에 그랬잖아. 아니야.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 욕심 때문이지.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울지 마. 이젠 그런 일 없을 거야. 정길 씨 부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충격을 먹었는지 울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길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내가 끓여준 콩나물국을 먹고 난 후 김 이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저 이제 좀 정신이 들었어요. 어디 댁에 계시나요? 아니야. 난 나와 있고 내가 좀 있다가 자네 집으로 갈게. 제가 가야죠. 무슨 소리야. 거기 있어. 내가 곧 갈 테니까. 잠시 후 김 이장님은 황태 꾸러미를 들고서 정길 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재수씨, 이거 끓여서 먹여요.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고성에 갔다가 황태적장에서 사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몸 좀 어때? 네, 이젠 괜찮아요. 무슨 죽을 죄라도 졌나? 웬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 원 사람들. 형님, 죄송하구만요. 제가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마을에 큰 누를 끼쳤어요. 집사람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젠 올바르게 살려고요. 돈 욕심은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깨달았고요. 저희가 책임질 건 지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게요. 정말 고맙네.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돈의 유혹 앞에서 실수나 잘못을 할 수가 있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네같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들보다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야. 형님, 어떻게 할까요? 이장도 그만두려면 그만두고 제가 저질러 놓은 곳은 모두 책임질게요.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는 회장님하고 의논을 해볼게. 정길 씨는 김 이장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책임지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양반마을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 이장님은 그 길로 경로당으로 노인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정길이가 다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그래? 잘 됐네. 그래서 이젠 회장님이 정길이를 불러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언제 부르는 것이 좋을까? 질질 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쯤 괜찮겠는데요. 오케이. 한편 수혁 씨의 과수원길 민원건으로 양반마을의 길포장 및 확장공사 현장의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는데요. 군청 자체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수혁 씨가 제출한 민원에 대한 답변서도 등기로 수혁 씨에게 도착했는데요. 이장에 대한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두 곳 현장의 공사를 잠정 보류하고 정식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특혜가 인정된다면 두 곳의 지역사업 지원은 백지화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수혁 씨는 이 사실을 1인 시위 참여자들과 김 이장님에게 즉시 알렸는데요. 경로당에서 노인 회장님을 만나서 의논을 하자는 김 이장님의 제안에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정말 수고했어. 자, 이제 군청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꼬인 걸 잘 풀어보자. 정길이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정말 이젠 착하게 살겠다고 했는데 정말 못 믿을 인간이지만 그래도 어쩌겠나. 이 말은 믿어줘야지. 그래서 내 생각은 시위를 이쯤에서 풀고 정길이한테 파헤친 모든 땅은 원위치 시키라고 하면 어떨까 해서 우리 마을이 이런 대치 국면으로 장기화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마을과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이 뻔하거든.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회장님은 정길이의 사태로 여기서 끝내자고 하시는 게 아니야. 정길이가 사욕을 취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이 벌려놓은 것을 원상태로 돌린다면 지금부터 잘 마무리해서 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하시는 거야. 또 정길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와 같이 가야 할 사람이잖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원상태로 돌려놓는다면 우리가 내칠 필요는 없잖아. 수혁아, 잘 생각해 보자, 우리. 네, 저도 그렇게 된다면 더 원하는 건 없어요. 그럼 회장님, 예정대로 오후에 정길이를 만나 보시죠. 저도 같이 만나면 안 될까요? 그건 좀 그런데 그래도 최대한 예우를 해주자. 후배 앞에서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겠지. 네가 이해해라. 아, 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노인 회장님은 오후 4시에 정길 씨를 집으로 불렀는데요. 정길 씨는 환한 얼굴로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하구만요.
술을 많이 마셨다고. 네, 조금 마셨어요. 술 마셔서 된다면 나도 소주 100병은 마시겠다. 죄송해요. 그래, 이젠 괜찮고 네, 다 났어요. 김 이장한테 다 들었어. 네, 진심으로 반성하고 책임질 건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이장에서 물러날게요. 그래, 용기 내줘서 고맙다. 나하고 김 이장은 우리 마을의 추락을 더 이상 원치 않거든. 그래서 빨리 현안을 마무리하고 조속히 마을을 정상화하려고 해. 그래서 아쉽지만 자네의 사태를 받아들이겠네. 오늘 또 마침 두 공사 현장의 공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군청에서 공문이 왔대. 그러니까 자네는 성혁이네 땅을 원위치 시켜주게. 어떤가? 네, 모두 받아들일게요. 저도 집사람하고 운운했는데요. 성혁인의 땅에 대한 보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거절하신다면 원상태로 복원해 드려야죠. 가능하면 저희가 사비를 들여서 두 곳 모두 길 포장을 하려고요. 정말 죄송해요. 욕심만 부렸네요. 노인 회장님은 정길 씨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고마워. 이제야 인간 이정길로 돌아왔구만. 그날 이후로 양반마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길 씨와 개발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지역개발 예산에 대한 짬짬이 집행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주민 갈등 사건은 정길 씨의 심경 변화와 군청의 지역개발 사업의 중단 결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혁 씨가 주도했던 1인 시위도 이날부터 중단시키기로 결정되었으며 정길 씨의 중도 사임도 개발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요. 새로운 이장은 일주일간의 신청자 접수를 받고 1명 이상일 경우 추후 주민총회를 열어서 결정하며 1명일 경우에는 개발위원회에서 추대하는 방법으로 신임 이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수혁시 작업장에서 모임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동안 1인 시위에 동참해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수혁씨가 삼겹살 파티를 제안했습니다. 수혁씨와 변사장은 마트에 가서 삼겹살과 술, 라면 등을 사왔고 주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제이라, 준비 좀 하고 있어. 비닐하우스에 좀 다녀올게. 비가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 비닐을 좀 덮고 와야 되겠다. 수혁씨는 개방했던 비닐하우스 지붕을 덮고 우엉잎과 상추, 고추 등을 한 바구니 따서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가 다가오자 가장 먼저 김 이장님과 노인 회장님이 작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야, 벌써 불도 다 피어났네. 이건 뭐야? 이거 구들 아니야? 오늘은 구들판 삼겹살구이네? 네, 이 맛도 죽이더라고요. 기대된다. 이어서 박 선생과 신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양 사장은 안 오나? 연락했는데요. 오늘 서울 갔대요. 좀 늦게라도 오겠다고 했는데 모르죠 뭐. 그래, 어디 고기 좀 올려봐. 늙은이 배고프다. 회장님, 소맥 한 잔 받으시죠. 난 한 잔만 줘. 큰일 나. 주민들은 고기와 술 그리고 재미있는 덕담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노인 회장님이 모두 술잔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살렸어. 내가 오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노인 회장님의 발언에 모두들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노인 회장님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정길이가 참 잘못한 게 많지만 진심으로 뉘우쳤더라고. 사과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주자고.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평소처럼 대해주면 돼. 그 사람도 우리 주민이잖아. 우리하고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구들판 위에서 누렇게 변한 삼겹살만 쳐다보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김 회장님이 나섰습니다. 네, 회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마워. 정길이 아버지가 나한텐 형님 뻘이지. 그래서 내가 마을회관으로 시위 나갈 때에도 참 힘들었어. 그 형님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정길이가 내 자식 뻘이잖아. 나는 다 용서해 줬어. 이때 분위기를 깨는 듯이 변 사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회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다, 변 사장. 회장님, 잘못이 있다고 저희가 어찌 정길이 형님을 내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변 사장도 이렇게 여기에 와 있잖아요. 사실 벌써 내쳤어야 할 사람이었잖아요. 오, 맞아요. 저 같은 놈도 받아주셨는데요. 허허허. 수혁 씨의 발언에 모두들 한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김 회장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자, 혹시 이번에 이장 후보에 출마할 사람 있나? 그러자 변 사장이 잽싸게 손을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요. 제가 출마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신청서를 마을회관에 제출하게. 근데요. 전 거주 기간이 짧아서 자격이 안 됩니다. 출마는 하고 싶은데 자격이 안 돼서 이번엔 졌고요. 대신 수혁이 형님을 추천합니다. 변 사장의 엉뚱함에 모두들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수혁 씨를 추천한다는 의견이 속출했는데요. 노인 회장님도 거들었습니다. 수혁아, 이번엔 네가 이장하면 되겠다. 저번에 나왔다가 떨어졌잖아. 이번에 다시 나가라. 네, 저도 하고 싶은데요. 주민들이 하라고 해야 하죠. 이렇게 밤이 늦도록 수혁 씨 작업장에서는 행복한 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노인 회장님과 김 회장님을 시작으로 모두들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형님, 이제 다 됐어요. 들어가시죠. 그래, 수고했다, 제이라. 푹 쉬고 내일 보자.